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26화 해약초양입니다. 놀랄 해, 뛸 약, 뛰어넘을 초, 달릴 양이 되겠습니다. 사자를 직역하면은 놀라서 뛰고 뛰어넘어 달린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목장을 달리며 노는 가축들의 풍경을 모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낙이, 노새, 소는 인간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축들이었습니다. 말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말은 주로 전쟁 물자로서 농가보다는 관에서 키운 짐승에 해당됩니다. 가축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농촌 전경은 세상이 평화롭고 백성들의 삶이 여유로움을 의미합니다. 고대 신화에서 인간에게 농업을 가르친 이는 신농시이지만 목축을 처음 가르친 이는 테오 보키시라고 합니다. 보키시는 인간에게 수렵과 목축을 가르쳐 주었으며 팔괘를 창안하여 음양의 이치를 전해주고 불을 인간에게 선사해 주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최초의 가축은 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 1만 2천년 전에 사육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으로 소, 말, 돼지,绵양, 염소 등이 1만 년 전에 가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우는 약 2천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단일종으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말은 부여 고구려 때부터 사육되어 왔고 돼지는 2000년 전 북방으로부터 유입되어 사육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은 부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한 대목이 나옵니다. 국유 군왕, 나라에 군왕이 있고 계의 육축 명관 모두 6가축 이름의 관리로서 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 즉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의 관리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명칭은 모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말, 소, 돼지, 개가 언급되고 있으니 부여인들은 가축을 기르는 데 능숙하여 농사보다는 목축이 주업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은 열화 독특, 해약, 초, 양은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이 번성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백성들의 생활이 그만큼 풍족하고 천하가 평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놀랄 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말맞자와 돼지해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맞자는 앞서 열화 독특에서 설명했듯이 말을 그린 상형 문자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긴 머리, 큰 눈, 그리고 말갈기, 그리고 휘날리는 이 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말맞자는 기본적으로 말을 뜻하며 속도스러운 교통수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름을 할 때 사용하는 막대나 돌도 말이라고 하는데 이는 판 위에 구르는 것과 같이 말이 움직이는 것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맞자는 벼슬아치의 의미도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말을 전쟁 물자로 소중히 여겨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은 이 큰 덩치 때문에 마라고 하면 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돼지해는 제가 앞서 223화 해구 상록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돼지해는 사실 도살한 돼지를 이 천정에 걸어 놓은 것을 그린 것이고 이 돼지시가 살아있는 돼지를 그린 상형 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푸죽간에 걸어놓은 이 돼지고기들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돼지해는 오늘날 이 12지의 12번째 자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놀랄해는 말맞자와 돼지해의 조합입니다. 이 돼지해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세워서 널어놓은 모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변에
이 말맞자가 있는 것은 말이 이렇게 발을 들고 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이 놀라 두 발을 들고 몸을 일으킨 모양으로 해석되어 놀라다는 뜻을 재치 있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랄 해가 뜻하는 말은 놀라다, 소란스럽다, 일어서다, 경계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띨약자입니다. 이 자는 발욕자와 꽁적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발욕자는 현재 발을 의미하지만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걷는 다리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발, 그리고 정강이, 그리고 무릎 부위가 그려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형의 처음 의미는 걷는 다리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문을 보면은 발을 뜻하는 이 발지자와 성각을 뜻하는 이 에어살 위의 합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형태가 정강이와 비슷하게 그리면서 영토의 의미가 있는 에어살 위로 변형한 것입니다. 이후 발욕자는 그 뜻이 발로 고정이 되었으며 발은 땅을 딛고 있다 해서 뿌리, 근본, 산기석이라는 의미로도 발전됩니다. 또한 자형의 형태가 영토에 발을 내딛는 것으로 보아 다다르다, 머무르다는 뜻도 생겨났으며 더 나아가 이 성에 도착했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충족시키다, 만족하다, 채우다 등으로 뜻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충족하다는 뜻은 이미 초과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지나치다, 과도하다, 더하다는 의미의 새로운 뜻도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지나칠 주로 읽습니다. 보통 한자에서 이 세조자가 들어가면은 이 다리가 긴 새를 의미하고 특히 날개도 큰 새를 의미하죠. 그리고 참새와 같이 다리가 짧고 작은 새는 이 새추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꽁적자는 새추자 위에 이 기두자가 있어서 이 기시 인상적인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숫공인 장기는 동북아시아에서 꼬리깃이 가장 멋진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시 인상적인 새라는 의미로 이 꽁을 나타내는데 이 자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꽁적이 뜻하는 말은 꽁, 깃옷 또는 멋진 술의 포장 또는 오랑캐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띨약자는 이 변에 이 발욕자가 있어서 꽁이 발로 도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꽁이 놀라서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래서 자형의 의미도 뛰다, 나아가다, 오르다, 기뻐하다 등입니다. 또한 빨리 달린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때는 빨리 달릴 적으로도 읽습니다. 다음 자는 뛰어넘을 초입니다. 이 자는 달릴 주와 부를 소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릴 주는 근문을 보면은 팔을 휘저으며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아래에 발지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발로 힘차게 달려가는 사람을 묘사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릴 주가 의미하는 바는 달리다, 달아나다, 걷다, 떠나가다 등입니다. 또한 이렇게 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해서 심부름꾼, 하인의 의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 미천한 사람을 뜻하게 되어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르는 겸칭으로 달릴 주가 쓰이기도 합니다. 불을소의 각골자는 원래 제사상에서 죽은 혼백을 부른다는 의미를 가진 자형이었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손으로 칼도자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게 수저입니다. 이 수저를 공손히 들고 이 그릇에 이렇게 꽂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 상이 있고 상에는 이미 이렇게 수저 같은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이 수저가 아니고 사람인이 그려져 있죠. 이런 자형이 죽은 이를 부른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두 손으로 공손히 받드는 것이 조상이라는 해석에서 사람인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제사에 쓰이는 이 술을 담은 항아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자형을 보면은 이 그릇에 수저가 올려져 있으며
이 아래에는 이 술병, 그리고 과실을 뜻하는 이 받침자 형태가 있죠. 이게 보통 과실을 의미합니다. 각골에서는. 그리고 이 과실 위에는 다시 비수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골자형은 제사 차림을 그린 자형으로 조상의 혼맥을 부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후 이 자형들이 너무 복잡하므로 이 건문에서는 나중에 이 단순히 이 밥그릇에 숟가락을 이렇게 꽂은 형태로 간략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가 오는 날 뜻하는 말은 부르다, 초대하다, 불러들이다, 알리다, 청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문자형을, 이 초기 건문자형을 보시면은 술병과 여기 과실이 이렇게 올려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옛부터 제사상에 꼭 있어야 할 과실은 예나 지금이나 대추입니다. 대추를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대추의 붉은 기운이 나쁜 귀신을 몰아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제사상에 엉뚱한 잡기가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으니 대추는 많은 과실 중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 부를 소자는 조상신은 부르고 귀신은 쫓는다는 의미가 있는 이 대추를 뜻하기도 해서 대추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주 쓰는 대추조는 이 자형은 아니고 이 자형이죠. 이 자형이 대추조가 되겠습니다. 대추는 가시가 많아서 이 가시자가 두 개 이렇게 정렬로 쓴 것이 대추조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건문에서 보였던 이 불을소의 이 복잡했던 이 형태가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 자형이죠. 그리고 건문이나 소정에서 이 불을소는 이 수저를 그릇 위에 올려놓는 것이므로 이 올리다는 그런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뛰어넘을 초는 이 달리다는 이 달릴 주와 위에 올리다는 이 불을소의 합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뛰어서 위로 올라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뛰어넘을 초가 의미하는 바는 뛰어넘다, 보다 뛰어나다, 성진하다, 우월하다, 빠르다, 멀리 달아나다 등이며 이 멀리 가버렸다는 해석에서 서글프다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달릴 양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말맞자와 옆에 도울양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울양은 이 옷 안에 이 토기를 빚어 올리다는 의미를 가진 영자가 들어간 자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사실 자형이 복잡해서 오늘날 구성자로도 쓰이지 않는 잊혀진 자형입니다. 소정까지는 이 구성자로도 사용이 되었지만은 자형은 보다 단순화시킨 이 구자 두 개 된 혼자와 이 우물정의 합으로 간략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토기를 뜻하는 이 그릇 명자가 보이고 좌측에 흑토자 그리고 우측에 막대를 쥔 손을 뜻하는 이 칠복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릇 이 아래에는 이 그릇의 받침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입니다. 이 자가 뜻하는 것은 이 흙으로 옹기를 빚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큰 옹기는 이 몸체를 쌓아 올리기 위해 나무 주걱으로 단단하게 이 안과 내부를 두드려가면서 쌓아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앉아 있는 사람은 도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그릇의 토기의 이 안과 밖을 이 나무로 이렇게 나무판으로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쌓아 올리는 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뜻하는 의미는 두들기다, 쌓아 올리다, 완성하다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전에서는 이 두들긴다 해서 시끄러운 소리치다는 의미도 추가가 됩니다. 도울양은 이 오디자 안에 이 쌓아 올리다는 이 영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 마음을 고양하다, 마음을 높이다, 도와주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은 두들기다는 뜻이 있어서 이 옷을 두들기다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빨래 방망이질이나 먼지털이로도 해석되어서 없애다,
되풀이하다, 털어내다, 씨 뿌리다 등의 의미도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날 이 도울 양이 뜻하는 바는 주로 돕다, 높이 올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릴 양은 고양하다는 이 도울 양에 이 말맞자가 변에 들어가 있어 말을 고양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말을 힘껏 달리게 한다는 의미가 되며 또한 말의 머리를 높이 쳐올리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양이 뜻하는 바는 달리다, 뛰다, 머리를 들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해약초양, 즉 가축들이 놀라서 뛰고 뛰어넘어 달린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기 제2편에 보면은 하늘에 올리는 제사에 쓰이는 희생, 즉 살아있는 제물에 관한 대목이 나옵니다. 앞서 열화 독특에서 이 턱이 희생으로 쓸 수소를 관리한 데서 나온 자형이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자 옛날에 천자, 제후, 필류, 양수, 지관, 천자와 제후는 반드시 짐승을 관리하는 관리가 있었다. 급세시, 제계, 목욕, 이궁, 조지, 매년 때가 되면 단정하게 목욕하고 몸소 아침을 기다렸다. 희전, 재생, 제사에서 희생으로 쓰려면 필럿이 취지, 반드시 이에서 취하였으니 경지지야, 공경이 지극하였다. 군, 소우, 임금은 소를 불러 나비시지, 맞고 나서 이를 보고 택, 기모이 복지, 그 털을 뽑아 점을 쳤으며 길 연후, 양지, 길이 나온 후에야 그것을 길렀다. 즉 내용을 다시 말하면은 제사의 희생으로 쓸 소는 특별히 관리를 두었으며 아무 소나 관리하지 않고 왕이 직접 점을 쳐서 길이 나온 소만 키웠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진은 가야시대 낙동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용신에게 바친 분청사기 희준이라고 합니다. 희생을 뜻하는 이 소의 몸체를 닮은 술잔에 술을 담아 강에 뿌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